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맨날 여기 5번째, 4번째인가요? 그쵸. 5번째죠. 차트,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거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차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호감형인 얼굴에 더 이렇게 한 번 더 눈길이 가잖아요. 그럼 차트를 볼 때 어떤 거를 보냐? 저는 이거는 제대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 짧게 하나 중요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차트를 볼 때 그 지표 중에 엄청나게 많은 지표가 있죠. 근데 오늘 하나, 그래도 저는 물론 이 지표조차도 후행적이긴 합니다. 근데 RSI란 지표가 있어요. RSI 지표. 네. 기준점은 70 그리고 20입니다. 20. 네. 그래서 보조지표로 RSI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 이상이면 과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과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럼 언제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반대로 20 이하에서는 과매도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 회사 주가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너무 세서 과매도된 거예요. 그래서 RSI 지표상으로 보통 70 이상이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옆으로 꼭 또 이거 100%는 아니에요. RSI 기준으로 70을 넘으면 보통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RSI 20인 구간에서는 더 이상 거기서 과매도, 말 그대로 지나치게 과매도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RSI 지표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요. 그럼 최근에 올라온 회사들 RSI를 체크를 해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올라온 거 RSI 보시면 아마 80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계속 빠졌던 것들 뭐 있죠?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 현재 국내로서는 출하량 기준 1등 내 코프로비엠 RSI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지고, JYP 엔터주 중에 제가 좋아하는 JYP, 엔터주 탑픽으로 손색 없는 JYP의 현재 기준 RSI 값은 얼마일까요? 한번 보시고, 오늘 찍는 우리의 이 가장 핫한, 너무 핫해서 너무 뜨거워서 막 손 뒤일 것 같은 이 엄청난 종목, 이 루닛의 RSI 값은 얼마일까요? 네,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RSI 관련돼서 주가가 과열 국면인지, 아니면 주가가 너무 소위 말하는 저평가 국면, 과열 국면인지, 아니면 너무 침체 국면인지, 이거를 RSI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닛 관련돼서 루닛 인사이트.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1분기 기준으로 2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2500개까지 올라왔고요. 네, 지금 2500개까지 올라왔어요. 루닛 인사이트의 핵심은 뭐다? 정확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조기에 암을 진단해서 암을 검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유일한 단점인 게 일본의 후지필름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매출이, 루닛 인사이트가.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가 후지필름 말고 다른 글로벌 파트너사의 매출이 하반기부터 발생할 거예요. 왜냐? 아이템이 너무 좋거든요. 예.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요. 예. 그런데다 레퍼런스도 꾸준히 지금 잘 쌓고 있어요. 지금 이 루닛 인사이트는요, CXR이 있고요, MMG가 있고요, DBT가 있어요. CXR은요, 폐암하고 폐 쪽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고요. MMG는요, 유방암을 조기에 검진하는 거예요. DBT는요, 유방암을 검진하는 건데 3D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폐하고 유방암 합쳐서 폐암하고 유방암 32%다. 전체 글로벌 암의 거의 3분의 1이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시장이 폐암하고 유방암 시장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흔하고 검진이나 검사가 가장 큰 시장이에요. 왜?
엑스레이로 조기 발견이 불가능해요, 폐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으로 판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보험, 정부의 글로벌 보험 수가가 절약된다니까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 가능해서 국가보건 재정 관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반드시 적용해야 될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인정받았어요. 보험급여 가산 대상으로 루닛 인사이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이중 판독 규제 예외 적용을 받은 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유방암 판독 보조 솔루션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도 보험 수가 적용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보험 수가 적용되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정확하면서 비용 효율적이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 아이템은 루니스코프인데요. 이건 뭐죠? 암 치료예요. 암 치료. 암의 여러 가지 생김새나 특성이나 모양이나 형태나 특징을 보고 면역 항암제 반응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면역 항암제 반응 예측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똑같아요. 루니스코프도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항암 신약 쪽이랑 동반해서 진단이 가능하다. 면역 항암제가 뭘까요?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말 그대로 내 세포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면역 항암제거든요. 근데 와, 엄청나요. 암세포 주변에 이 면역 세포가 얼마나 잘게 쪼개져서 분포되어 있는지를 AI를 통해서 암세포 주변 면역 세포를 어떤 종류의 면역 세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게 이 루니스코프예요. 이미 루니스코프 IO는요 17개 암종으로 적용이 확대되어 있고요. 대당 가격이 1,500만 달러예요. 근데 이거를 환산해 보면 이 루니스코프가 침투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10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되는 거는 뭐냐, 실제 환자 투약 활용 과정이랑 상업화하는 방식을 미국 FDA 승인, 그러니까 규제기관이랑 같이 전향적으로 후향적으로 규제기관이 식품의약안정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인정해 주시면 상업화 방식이 훨씬 더 빨라질 거다. 루닛은요 AI로 암 정복이 최종 목표예요. 얼마나 우리 삶에 얼마나 꼭 필요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AI로 암 정복. 진짜 이 회사도 2차 전지만큼 굉장히 잘 돼야 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루닛 인사이트가 후지필름을 통해서 일본하고 동남아, 그 다음에 남미, 그래도 다양화돼 있죠. 일본, 동남아, 남미. 후지필름 통해서 일본, 동남아, 남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면 드디어 이제 글로벌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 의료기기 헬스케어 중에는 뭐 거의 글로벌 탑3에 들어가는 회사죠. 그 다음에 필립스라는 회사. 이런데 의료 장비에 검진하고 치료하는 솔루션으로 포함돼서 미국하고, 가장 큰 시장이 미국하고 유럽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루닛 인사이트가 영상을 판독하는 속도가 2초에서 3초면 돼요. 엄청나게 생산성이 초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거 영상의학 전문의가 찍잖아요. 영상의학 전문의는 뭐 한 명당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찍을 수 있나? 2초, 3초에? 못 찍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속도도 늦잖아요. 근데요, 유럽은 재미난 게 유방암 진단할 때 영상학 전문의가 2명이나 필요해요.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중 판독을 권고하는 유럽 시장 특수성 때문에 이 루닛 인사이트 MMG가 훨씬 더 빠르게 침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미 스웨덴의 세인트 고란 병원에 영상학 전문의를 대처하는 걸로 이미 진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RWD가 뭐냐면요, 풀어서 쓰면 의료기기 실사용 데이터 임상에서 솔루션 활용할 때 이중 판독 대비 비열등함이 뭐냐, 그러니까 이중 판독 대비 훨씬 결과치가 좋았다,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유럽의 아까 말씀드린 세인트 고란 병원이 이제 시작이고 25년에서 26년
가장 피크 치는 시점은 25년에서 26년에 유럽의 가이드라인 변경될 거로 보고 있어요.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바이오 산업이 경쟁사가 대부분 글로벌 해외 업체랑이니까 이게 경쟁 강도가 얼마나 센지 해외 업체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폐암하고 유방암 쪽에서 암 진단이나 면역 항원제 반응을 예측하는 것 측면에서는 루닛도 글로벌로 이 루니스코프랑 루니인사이트가 속도면에서는 선두권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루니스코프야말로 암의 생김새를 보고 면역 항원제 반응을 예측하는 거다. 그럼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면역 항원제 얼마나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당연히 조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맺고 있는 데는 가단텔스랑 지금 이미 매출이 올해 본격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이 면역항암 치료제 만드는 빅파마랑 파트너십 계약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 루니스코프가 검증을 조기에 진단해서 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면 기존 치료의 생존율의 8배가 올라간다니까. 와, 어마어마하죠. 기존 치료 생존율의 8배. 이거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왜? 질병의 생물학적 특징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니까. 질병의 생물학적 특징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니까. 암 관련 학회 있죠. 아스코라고 하죠,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이미 국소 진행성 직장암, 이 직장암이 뭐죠? 말 그대로 창자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고요. 창자에 생기는 암이고요. 이것도 용어 어렵게 해놨어요. LARC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두경부암, 말도 어렵죠. 두경부암 이거 뭐냐? 제가 풀어왔어요. 약자로는 HNSCC인데 코나 구강, 입 안쪽, 그 다음에 후두 아시죠? 그 다음에 인두, 목조, 갑상선 여기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에요. 비소세포 폐암은 뭐냐? 이것도 용어 어렵게 해놨어요. NSCLC. 이거 폐 쪽에 암 종양 생기는 건데 암세포가 큰 거예요. 비소세포. 네. 폐 쪽 암세포 크게 큰 거를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폐암하고 유방암만 봤는데 이 루니스코프 같은 경우는 직장암, 두경부암, 비소세포 폐암 요쪽에 바이오마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냐면 아까 루니스코프가 항암제의 바이오마커라고 했잖아요. 이 바이오마커가 뭐냐? 여기서 또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종양이 발생하면서 생체 내 변화가 생기는 분자를, 이거 오타네 확적. 예. 생체 내 변화가 생기는 분자를 검출해가지고 진단에 활용하는 게 종양이 발생하면서 생체 내 변화가 생기는 활성 분자를 검출해서 진단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항암제 반응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을 써놨잖아요. 암의 생김새, 암의 뭐 특징, 여러 가지 암의 반응을 면역 항암제랑 연결해가지고 반응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 예. 그래서 루니스코프는 바이오마커다. 맞춤형 치료다.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면역 항암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 네. 요거는 그 서범석 대표님 인터뷰에서 따왔는데 의료행위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중요하고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데 점점 데이터가 정교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되고 데이터 분석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표적 항암제가 58% 전체 암 시장이고요. 면역 항암제가 24%인데 이 면역 항암제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죠. 표적 항암제에서. 왜? 내 안에 강한 면역 세포를 잘 키워서 그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만든다니까요. 이 회사는요, 솔루션 기업에서 이제 완전히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려고 해요. AI 플랫폼 기업으로. 네. 그래서 뭐 암 선별 진단, 동반 진단 소개해드렸고 신약 개발 능력까지 소개해드렸고. 근데 가던텔스랑 지금 이미 조인을 맺었잖아요. 이 가던텔스는요, 미국 종양내과 시장 점유율 1등인 기업이에요. 가던텔스가. 그래서 25년에 루니스코프도 가던텔스랑 조인트 그 맺은 걸 바탕으로 FDA 승인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일 끝판왕이잖아요. 미국 FDA가. 25년 승인을 기대를 하고 있고. 루니스코프 이 맞춤형 암 치료는요, 글로벌 파트너십 추가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ADC, 자 요거 숙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꼭. 지금 요새 ADC가 핫하거든요. 이중항체, 이중약물 결합체. 요 ADC 기반의 항암제 시장이 지금 엄청 주목받고 있어요. 당연히 이중항체 시장에도 루니스코프가 당연히 적용이 되죠. 루닛의 파트너사 후지필름은요, 일본 흉부 쪽에서 의료기기 1위예요. 시장 점유율 50%. 그러니까 1등인 회사랑 당연히 파트너를 맺으니까 당연히 루닛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후지필름이요, 건강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급여 가산 대상 영상 진단관리 가산 3항목의 공식 인증을 받았어요. 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활용된 화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AI 가산 수가에 장당 400엔을 인정하도록 요건이 추가됐다. 왜? 병원의 수익성까지 같이 향상되니까. 그래서 얘네가 초창기에 이 폐 쪽 CXR이 뭐라고 했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 CXR은 폐암 폐쪽 질환 이 CXR이 어떻게 됐다? 침투율이 24%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본 원탑 흉부 엑스레이 50% 넘는 점유율 파트너사 후지필름을 통해서 최종 침투율 24%에서 70%니까 몇 배 성장? 거의 7배 2.7배 성장, 약 3배 가까운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루닛은 인공지능 기반의 암 진단하고 암 치료 관련된 플랫폼이다. AI 플랫폼이다. 암 진단도 하고 암 치료도 관련된. 아까 설명드렸죠. 스웨덴의 최대 사립병원 세인트 고란에서 이중 판독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승인받았어요. 이미 스웨덴에서 이중 판독 규제에 대한.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명을 AI가 하는 거 예외 적용을 승인받았다니까요. 자, 한 명의 영상 전문의가 먼저 암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루닛 인사이트 MMG가 두 번째 판독기로 사람 대신 최초 AI가 의사를 대체할 독립적인 판독기로서 해석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최초로. 사람 대신. 어마어마하죠. 이거는요, 엄청난 글로벌 레퍼런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스웨덴에서 14개월 동안 55,581명에 대한 전향적인 임상 데이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다. 이미 스웨덴에서 독립적인 판독기로서 AI가 의사를 대체할 독립적인 판독기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끝나지 않겠죠. 당연히 유럽 내 이중 판독 규정에 대한 타임라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스타트 꺼놓고 이제 쭉 유럽의 웬만한 굉장히 다양한 나라로 가능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호주 정부랑도 국가 암검진 수주를 받았어요. 호주에서도 스타트 끊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국가로 수주가 확대될 걸 보고 있는데, 특히 아까 스웨덴 사례를 봤듯이 유럽하고 25년에 미국 FDA 승인 기대하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암진단. 근데 유럽과 미국이 스웨덴 승인해준 거 보면, 그리고 FDA 25년에 승인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 보면 AI 진단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고, 철저하게 글로벌 국가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일본 승인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근데 최근에 재미나죠. 이 유상증자 때문에, 보통 유상증자 나오면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외부에서 빌리고 개인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희석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로 가는데, 루닛은 완전 정반대예요. 유상증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 날 엄청 따끈따끈하죠. 일주일 전에 2,000억 넘는 2,109억인가? 2,109억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실권주 총액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요, 2,000억이 어떻게 쓰이냐? 운영자금 1,100억이고요. 주가 안 빠져요. 왜? 유상증자, 무상증자 동시에 같이 진행해요. 유무증 동시에. 연구개발비 700억 쓰고요. 인건비 200억 쓰고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면역항원 관련돼서 신약 후보 물질 200억 쓰고 타범인 증권 취득자금 900억. 그 중에 900억 중에 하나 자회사에 500억, 신규 법인에 400억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2,000억 자금 조달하면 주주 가치가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널리스트랑 기자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밝혔는데 AI 활용해서 비전이 뭐다? 우리는 암, 종양학에 필요한 수직 계열화에 쓰겠다. 예. 그리고 연 600억의 비용 지출 부담이 있었는데 2천억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조달로 비용에 대한 리스크도 오히려 줄었어요. 1분기 기준 루닛 현금이 500억 정도밖에 500억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죠?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연구개발비로 700억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200억 그 다음에 이거 다 관련 자회사 출자금에 900억 그죠? 이것만 합쳐도 지금 900억에 200억에 1100억에 연구개발이 700억에 거의 2000억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자, 심지어 루닛 최대위원 백승옥, 네, 맞을 겁니다. 이분 의장, 그 다음에 서범석 대표 100% 다 참여한다고 했어요. 이 유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유중 나와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부도 재밌게 좀 설명드린다고 노력했는데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2부 루닛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